화질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뜨거운데. 어두운 데서 보면 차이가 좀 난다는 차이 의견들이 좀 많네요. 네. 네? 아주 텔레비를 안 보니까 요즘인데. 또 저 같은 경우는 또 선글라스 끼고 있기 때문에 사실 화질 얘기를 할 뭐 자격은 안 되죠. 네. 그러니까. 하여튼 화질 얘기는 이 정도 하고요. 우리 염승환 이사님 모시고 오늘 증시 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긴장 많이 됩니다 오늘. 왜? 예? 하지 말까요? 아이고 약간 그래도 한 주 그러니까 주말 쉬었더니 좀 긴장돼? 어떻게 될라 긴장되는데 괜히 했나? 자, 장 전에 시작했네요. 거의 시작합니다. 지금 59분입니다. 네, 현재 뭐 일단 이제 지수는 8포인트 정도 예상가로 나오고 있고요. 상승 출발할 걸로 상승이죠. 보이고요. 네. 코스닥은 한 3포인트 정도. 그래서 양시장 모두 다 일단 강박권 이상에서 좋은 출발 보일 것 같습니다. 일단 호가가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1% 정도 또 상승 출발을 좀 해주고 있고요. 카카오가 0.14% 그리고 현대차가 1%, 기아가 한 2% 정도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좀 자동차가 약간 부진했는데 오늘은 현대, 기아 좀 출발이 괜찮은 좀 모습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도 좀 늘어나면서 좀 백신주들이 좀 강한데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오늘도 한 4% 가까이 주가 급등하고 있고요. 하이브가 모처럼 한 1% 정도 올랐고 현대 글로비스가 1% 정도 반등을 일단 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만도도 오늘 한 3.7% 오르는데 아마 3.7? 예, 메리츠의 그 김중성 연구원님이 보고서를 하나 내셨더라고요. 김준성. 그래서 아마 그 영향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자동차 뭐 완성차 부품 다 일단 고르게 반등을 좀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오늘 좀 빠지는 쪽은 은행주들이 요즘에 이제 계속 좀 밀리는 좀 흐름이 좀 나오고 있고요. 네. LG화학이 마이너스 한 1.3%, 네이버가 마이너스 1.2% 정도 좀 밀리고 있고 LG전자가 지난주에서 오늘도 좀 안 좋은데 마이너스 0.3%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크게 밀리는 건 아닌데 약간 이제 약보합 정도 기록하는 모습들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이렇게 뭐 크게 특징은 뭐 보이진 않고요. 업종으로는 그 진단 키트나 백신 그리고 자동차 이런 섹터가 일단 코스피 쪽에서는 좀 눈에 띄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여전히 뭐 진단 키트나 바이오 쪽이 좋습니다. 오늘 엑세스 바이오, 유바이오로직스가 각각 5% 이상 급등하고 있고 지난주에 이제 블랙핑크가 8월에 이제 컴백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YG가 강했는데 오늘도 강한 것 같아요. 오늘 한 2.7% 네. 반등을 하고 있고 HLB도 오늘 키움증권에서 보고서가 하나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1.6% 오르는 건 그 영향인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셀리벌리 그리고 자이언트 올라요? 네, 오르고 있습니다. 역시 징징쇼에 셀리버리 누가 저 원장님이었나? 누가요? 셀리버리 갖고 오신 분이? 뭐 그러셨던 네. 것 같아요. 원장님인 것 같은데. 종로. 네. 네. 축하합니다. 그 이후로 뭐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날 그래? 아마 다음 날 10% 올랐고 10%가 올랐어요? 그리고 지금 이틀 연속 계속 더. 야, 그래서 확실히 예. 진짜 ETF 이거 했어야 돼. 징징쇼 종목들로 좋네요. 네, 아무튼 뭐 오늘도 괜찮은 흐름 계속 이어지고 있고 바이오가 확실히 뭐 오늘 코스닥에서 좀 가장 압도적으로 좀 좋은 모습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 그 외에 뭐 일부 게임이나 이제 뭐 메타버스 관련주가 조금 쫓아가고 있고요. 반면에 오늘 좀 빠지는 쪽은 엔케미 마이너스 1.5%, 파라다이스가 1.4%, 반도체 기업들이 지난주에 좋았는데 오늘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 뭐 이오테크닉스, 파크 시스템즈, 또 KMW 같은 이제 5G도 약간 밀리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좀 일단 헬스케어 그리고 기아를 중심으로 한 이제 자동차 이런 섹터가 일단 오전에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종합주가지수 코스피는 3포인트 정도 지금 오르면서 0.14% 정도 상승하고 있고 상승폭이 조금 이제 축소되는 것 같고요. 상승 종목이 375개, 하락 종목이 한 392개 정도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지금 하락 반전했는데 지금 마이너스 0.44포인트 정도 뭐 약간 보합권에서 좀 밀려 있고요. 상승 종목이 563개, 하락이 715개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오는 좋은데 이제 다른 업종들이 조금 밀리는 그러네요. 게 영향을 좀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수급상은 외국인들이 코스피 39억 팔고 있고요.
코스닥을 좀 많이 팔고 있습니다. 384억 정도 팔고 있고 기관 투자들은 144억 정도 코스피를 팔고 있는데 주로 연기금하고 금융투자 쪽에서 약간 뭐 소량의 좀 매도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외국인들은 이제 지난주 후반부터 전기전자를 매수를 했는데 오늘도 매수는 하고 있습니다. 전기전자를 한 111억 정도 사고 있고 반면에 오늘 좀 강한 제약바이오 쪽은 외국인이 오히려 좀 67억 정도 매도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섹터 쪽으로는 오늘 그 일단 백신 쪽이 가장 좀 강한 것 같고요. 그리고 자동차 대표주들이 오늘 뭐 대거다 일단 반등하는데 뭐 만도가 일단 이끄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 뭐 코로나19 진단 키트라든가 뭐 치료제 이쪽도 세고 네. 엔터주도 오늘 상당히 좋습니다. 에이스토리 어때요? 에이스토리. 에이스토리가 그건가요? 변호사. 우영우요. 우영우. 공동 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우영우 오늘도 강합니다. 그 배우 이름이 뭡니까? 연기력이 진짜 아 그래요? 네. 좋은데. 거기 나왔었잖아. 그 야구 소재였던 그. 야구? 뭐였지? 있었는데. 야구 소재? 야구 소재. 스토브리그요? 스토브리그 그래. 스토브리그에서 거의 직원으로 나왔던 분이었거든. 네. 그때도 좀 이렇게 박은빈. 네 맞아요. 그때도 좀 주목이 됐었는데 확실히 또 미리 또 알아보셨다 이거군요. 미리 알아보는 게 아니라 요즘 그런 거 모르면 안 되지. 눈에 띄었다. 네. 박은빈. 맞습니다. 스토브리그. 예. 맞아. 저는 그때 알려주신 그거 뭐죠? 그 뭐. 해방일지. 음. 그거 이제 좀 보려고 지금 막 하고 있는데 진도를 잘 못 빼고 있네요. 어떻게 진도가 안 나와지? 나는 그 하루 만에 들어갔는데. 아니 그 저도 재미는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지금 못 보고 있는데 네. 그래도 한 10회까지는 거의 본 것 같습니다 이제. 그죠. 추앙. 참. 추앙 지금 이제 하면 좀 늦은 거죠? 많이 늦었지. 지금 많이 늦었지. 나이 아저씨 난 너무 늦게 봐갖고. 이제 또 그거예요? 우영우의 우영우도 지금 거의. 대세예요? 네, 오늘 주가 또 많이 오르고 있어요. 한 13% 정도 오늘도 계속 지금 연일 에이스토리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영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우영우 효과라고 보여요. 오. 그 지리산으로 망했잖아. 네, 지리산이 좀 안 좋았는데. 지리산 전지현. 예. 그거 완전 망했어요? 그거 이제 흥행이 실패해 버렸죠. 내가 볼 때 지리산보다 제작비가 반도 안 들 거죠. 예. 우영우가? 우영우는 거의 실내 저거든. 세트거든. 지리산은 뭐 야외 촬영도 많고 네. 캐스팅도 지리산 때 뭐 장난 아니었잖아. 우영우가 진짜 재밌나 보네. 우영우가 이 변호사인데 약간 자폐 증세가 있는 네. 그런 좀 근데 막 법정에서 막 나오는데 대단해. 네. 알겠습니다. 우영우 제작비 많이 들었대요. 지리산보다는 더 적을 거야. 자,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엔터 쪽도 좀 상당히 강하고 뭐 그 드라마 쪽도 괜찮은 것 같고요. 우영우 200억 들었대요. 그래?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우영우 200억 지리산 들었대. 400억. 지리산 400억이요? 자, 여튼 요즘 이슈가 되는 그 드라마 때문에 네. 에이스토리가 좀 좋은 모습 보이고 네, 있고요. 계속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그리고 오늘 뭐 손해보험 업종 좀 일부 올라가고 있고요. 뭐 건강기능식품이라든가 이런 섹터들도 좀 약간의 강세 보이는데 그 나머지 섹터는 좀 여전히 부진합니다. 원전주가 좀 약하고 항공주도 오늘 좀 밀리고 있고요. 뭐 건설주들도 여전히 좀 부진한 상태고 백화점 관련주들도 뭐 여전히 뭐 주가 흐름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고 골프 관련주들이 이제 최근에 조금 또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레저주가 좀 약한 게 아마 그 코로나 확진자가 좀 많이 늘어나서 레저 관련주들이 좀 약세가 좀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리오프닝 주식도 약한 거예요? 약하다고 봐야죠 지금. 호텔 신라 어떻게 돼? 호텔 호텔 신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호텔도 어디 갔냐. 약하네요. 마이너스 1%. 야, 6만 원대네 이제. 야, 내가 얘를 10만 원대 샀는데 와 정말 대단하다 호텔 신라. 호텔 신라 당신이 위너요. 난 졌어. 나는 당신한테 안 되겠어. 와, 나 호텔 신라, 모텔 신라, 뭐 여관 신라 별걸 다 부르면서 내가 그렇게 좀 살아달라고 내가 8만 원대까지니까 그렇게 내가 얘기했는데 이제 뭐 리오프닝이고 어쩌고 그래서 뭐 손님들 늘어난다, 뭐 면세점 또 손님, 아이고 됐어. 호텔 신라 난 포기요.
기법신라로 내가 바꿔야겠네. 슬슬 지켜봐야 되겠구만. 여기서 포기해야 돼. 호텔 신라는 정말. 아니 이 친구는 가격이 잘 안 움직이는 친구더라고요 보니까. 크게 막 반토막 나고 세배 나고 이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 친구는 그냥 ETF 사듯이 그냥 뭔가 이렇게 좀 든든하게 뭐 빠져도 10% 뭐 올라도 그냥 한 30% 이 정도만 먹어야지 이 생각으로 들어갔거든요. 정말 너무한다 너무해 호텔 신라. 에이 셀리버리 거래 정지됐니? 에? 셀리버리 거래 정지됐어. 왜요? 무증 발표하고 뭐 그런 댓글이 너무 올라서 잠깐만요. 그런 거겠죠. 무상하게 결정했네요. 와 공시가 지금 떴어요. 셀리버리에서 그 방송 본 거 아니야? 저 원장님 정말 무상자 발표했네요. 원장님 축하해요. 와 야, 가야 되겠다. 이러면 이제 이 진경쇼 나오시려고 막 엄청 하시겠다. 그러니까. 네 사연들 다 있으시죠? 네, 신청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진짜 호텔은 정말 이 신라 시대 이게 면세점이 이제 꼬일 수밖에 없는 게 뭐 될만 하면 뭐 중국 악재 터지고 또 뭔가 좀 될만하니까 지금 코로나 확진자 다시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게 면세점이 지금 열리질 않다 보니까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나 괜히 신라 얘기했네. 넘어가. 네. 그래서 오늘 뭐 미안해. 그런 리오프닝주들도 좀 상당히 좀 부진한 상태고 거기에 오늘 이제 우리나라 제조업체들인 뭐 반도체 회사들도 지난주 좋긴 했는데 오늘은 반도체, 스마트폰 섹터, IT 섹터가 다시 좀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바이오주들하고 자동차 대표주들 좀 제외하면 엔터나 이제 컨텐츠 이쪽까지는 좀 강한데 나머지 섹터들이 좀 부진하면서 증시는 조금 그 약간 부진한 뭐 이렇게 급락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요.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흐름으로 일단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일단 시장은 그 정도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또 레포트들 가운데 괜찮은 것들 한번 살펴봐야죠. 네, 그 미래에셋의 유명한 연구원이 이제 매주 쓰시죠. 이제 주간 이익 동향 이제 오늘도 나왔는데 그 일단 전 세계 주당 순이익 변화율은 1개월 전보다 지금 마이너스 1.7% 좀 더 하향 조정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와중에도 상향 조정된 국가는 이제 호주랑 일본은 상향이 됐고요. 네. 한국이 좀 하향 조정폭이 큰 것 같습니다. 아마 반도체형도 좀 있는 것 같은데 한국이 한 달 전보다는 마이너스 4.4% 정도 이익 추정치가 좀 하향됐고 이제 일주일 전보다는 그 올해 전체 영업이익 전망치는 마이너스 0.3% 정도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1년 후에 이익을 예상한 PER은 8.9배 정도로 8.9배? 네. 많이 그나마 좀 올라온 거예요 이게. 그런 거예요? 8점한 제가 알기로는 300까지도 갔던 걸로. 네. 그 유명한 연구원 금요일에 또 저랑 같이 저녁 시간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주 예. 저하고 저것도 했어요. 저 경제전략군. 네네네. 귀여운 군까지 나오셨더라고요. 좋은 리포트 많이 쓰는 유명한 연구원. 그래서 그리고- 이익 동향 그렇게 이제 발표가 나왔어요. 예. 그리고 이제 업종별로는 확실히 뭐 주가는 요새 부진하더라도 정유주가 가장 이익 추정치가 좋아요. 이번 주에도 한 4.1% 정도 올라갔고 상사 관련주들, 그러니까 원자재 관련주들은 아직까지 실적 모멘텀은 좀 살아 있고 그다음 미디어 쪽도 이번 주에 한 0.5% 정도 상승을 했고 자동차 섹터도 이번 주에 0.2% 정도 이익 추정치가 올라갔는데 확실히 그 하향된 업종은 호텔 레저 쪽이 좀 안 좋습니다. 아마 이제 코로나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뭐 강원랜드 호텔 신라도 좀 전망치가 좀 꺾였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업종도 지금 이번 주에 또 LG 디스플레이가 마이너스 11% 하향 조정이 좀 된 것 같아요. 네네네. 그 영향. 예. 그리고 조선 쪽도 이번 주에 한 4.6% 정도 좀 하향 조정폭이 좀 있고 건설, 증권, 화장품 이쪽도 섹터로는 좀 하향 조정폭이 좀 일부 있는 그런 섹터로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어떤 리포트 네. 있죠? 그리고 이제 DB금융의 박성우 연구원님이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뭐 잘 제어되고 있을까라는 이제 그런 보고서를 좀 썼는데 지금 지난주에 고용 지표는 너무 또 잘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결국 연준의
긴축 강도를 높일 수 있는 거를 또 정당화시켜준 결과 아니냐 이렇게 좀 얘기를 했고 지금 미국 경제가 2분기 연속 역성장이라는 기술적 의미의 침체로 진입할 수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전미경제연구소에서 확정하는 공식 리세션 이제 경기 침체는 아직은 도달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좀 전망을 했고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 이후로 12번의 경기 침체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모두 다 실업률이 크게 올라갔대요 다. 근데 이번에는 실업률이 올라가질 않고 있거든요. 네. 6월달 실업률은 지금 경기 사이클 저점이 3.6%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만 봤을 때는 공식적인 경기 침체 가능성은 그렇게 좀 높진 않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제 연준이 어쨌든 긴축 속도를 줄이려면 어쨌든 물가가 완화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둔화돼야 그 긴축 속도가 조절되는데 근데 또 아이러니한 건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긴축을 또 빨리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일단 이번 FOMC 회의에선 7월달에 75bp 올리는 게 오히려 시장에는 긍정적이지 않겠냐. 또 미적거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번 세게 올리는 게 그게 또 시장에서도 좀 93% 확률로 그걸 다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75bp 올리는 것 자체는 큰 악재가 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한 가지 이제 더 주목해야 될 게 연준 의장이 언급을 했던 게 미시간대에서 이제 발표하는 뭐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있어요. 그거를 콕 집어서 언급을 했더라고요. 이걸 또 중요하게 생각하겠다고. 그래서 이게 이번 주말에 발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 조금 떨어질 걸로 보는데 네. 그게 만약에 또 크게 올라가면 일단 또 물가에 대한 우려감이 커질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요 정도 보면 될까요? 그리고 하나만 더 있을까요? 볼까요? 네, 하나 더 보죠. 그 유진투자의 그 이승우 연구원님이 이제 반도체 자료 이제 매주 쓰시긴 하는데 확실히 요새 뭐 DB하이텍이나 이 비메모리 쪽 그 반도체 투자하신 분들 아마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실 거예요. 아직도 뭐 쇼티지 아니냐. 굉장히 좀 실적 좋은데. 예. 근데 주가가 엄청 빠졌어요. 차량용 반도체도 많이 풀렸대요. 예. 아, 그래요. 근데 그 이유가 실제 데이터로도 나오고 있대요. 가동률이 떨어지기 시작했대요. 100% 이상을 유지했는데 이 8인치 있잖아요. 8인치 파운드리 네. 이쪽 가동률이 뭐 오늘 뉴스 보니까 90%까지 떨어졌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오드컷이라 그러죠. 주문 취소도 지금 간간히 나오고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약간 가수요도 되게 많았어요. 좀 선제적으로 재고 확보하려고. 근데 그게 이제 소비가 부진하다 보니까 꺾이다 보니까. 근데 서버랑 자동차 쪽은 아직 수요는 괜찮은데 이제 컨슈머용이라 그래서 뭐 모바일이나 PC 쪽 이쪽 수요 둔화가 좀 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파운드리 수요가 좀 축소되고 있다. 그래서 사실 TSMC 주가도 많이 빠지긴 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이제 TSMC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또 어떤 주가 흐름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한번 그건 지켜보시고 확실히 좀 피크아웃은 좀 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디램 쪽도 지금 그 기존에 3에서 8% 정도 가격 하락을 예상을 했는데 이번 3분기에 10%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을 수정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지난주에 주가에는 반영은 했지만 디램 쪽도 가격 하향 조정폭은 조금 더 이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주가가 이제 반등에 성공한 건 이게 이제 유진투자증권에서도 그동안 좀 얘기했던 대로 좀 뭐 예상한 수치 정도로 좀 나왔기 때문에 네. 악재는 이미 반영됐다. 예,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격적인 뭐 주가 반등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바닥에 대한 이제 그 공감대는 많이 좀 형성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리포트는 뭐 이 정도로 예, 살펴보고요. 시장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대략 코스피가 한 0.3% 정도 오른 2,357 그리고 코스닥이 0.2% 정도 오른 768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 상황은 이 정도 전해드리고요. 삼성전자가 오늘 네, 괜찮네요. 오늘 괜찮네요. 6만 원 트라이 하네요, 그죠? 아, 사실 그렇습니다. 네. 59,400원. 아, 6만 원을 트라이 하는 거예요? 트라이 하고 있죠. 자, 오늘 그러면 저희와 함께 해주실 노력하는 게 안 보이나? 삼성전자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잖아. 트라이.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군가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